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상공에 조명탄이 쏟아지고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튿날 오전 4시 25분쯤부터 키예프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동시다발적으로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는 수도 키예프에서 32km 떨어진 지점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키예프의 관문격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일대도 이미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졌고 우크라이나 군시설 83곳이 파괴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러시아 전차가 키예프에 진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데 이어 키예프 시내에서 이미 폭발음과 총격이 들려 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수도 점령에 나선 건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러시아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북부, 남부 3면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으로 군사시설을 비롯한 공군기지와 항공기, 방공망 등을 타격해 방어망을 무력화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동부 돈바스 지역과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수도 키예프, 제2의 도시 하리코프 등 북동부 지역에 포병과 보병 등 지상군이 진격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령이 된 크림반도를 통해 항구 도시 오데사와 헤르손 등 남부 지역에서도 상륙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병력 19만 명을 결집한 러시아가 공중과 지상에서 전방위 공격을 펼친 겁니다. 외신은 러시아가 지상군을 통해 키예프, 하리코프를 포함한 북동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통한 남부 해안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고 폴란드 국경 쪽인 리비우 등 서부에서도 미사일 공습 등으로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동시다발적 공격에 절대적 열세인 우크라이나 군이지만 일각에선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군 병력과 시민들이 앞세에 방어에 나설 경우 러시아군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이라크 모술 전투 당시 IS 조직원 수천 명이 약 10만 명의 이라크군을 상대로 수개월을 버틴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간전에 돌입할 경우에는 러시아군의 피해와 함께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예프를 포위한 상태에서 협상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미사일이 떨어지고 발전소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공격받은 아파트에서는 불이 치솟았고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던 기업인과 선교사 등 한국인 800여 명은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공황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번질 거라고는 다들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죠. 헬리콥터 공격도 있었었고 미사일 공격. 일부는 육로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지 피난 행렬이 워낙 길어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피난 행렬이 온 고속도로 제가 지금 25시간, 26시간째입니다. 지금 도박 차에. 북대서양 조약 5조에 따라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은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러적 중립 노선인데 이는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해 노골적인 러시아 지지는 자제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